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통계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많이 남긴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기초 통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한 책의 챕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가 나왔길래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기초 통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요 그 챕터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은 뭐냐면, 제가 편집한 책인데, 제 지도 선생님이셨고 에드워드 L. 핑크 교수님의 퇴임 기념집인데, 또 퇴임을 재작년에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퇴임을 기념하면서 이분의 삶과 그다음에 연구, 그 교육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랑 동료 학자들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그 원고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저도 여기에 챕터를 세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 중에 특별한 게 통계의 기초 개념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말 그 강력하게 그 배웠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압축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13인데, 이 제목이 Things I have learned from Ed Fink 이렇게 해놓고 Correlation Matrices, Geometry of Statistics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핑크 교수님의 패스트 시프트 은퇴인 기념집에 적힌 내용이고, 거기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배웠던 기초 통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압축적으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것만 보면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비디오로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뭐 통계 공부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이콥 코엔이라는 아주 통계의 거인이 있죠. 그분이 1990년에 American Psychologist라는 저널에 이분이 쓴 게 Things I Have Learned So Far 그래서 갈로치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제목을 따왔고, 여기서 이제 제이콥 코엔이 그 피셔가 제안했던 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ing의 방법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저널인데, 논문인데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은 이렇게 됐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은 correlation,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그러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상관관계 테이블, 요 테이블인데,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통계의 아주 기본 블록이 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런 통계 치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벡터와 매트릭스, 벡터와 행렬 이걸 이용을 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히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계수를 구하고 회귀 분석을 이해하는 것, 요것도 그것도 제가 거기다가 잘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지오메트리, 기하학을 이용을 해서 코릴레이션과 리그레이션을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벡터라는 거를 물리나 전기에서 많이 쓰겠지만,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수의 집합, 이렇게 수의 집합이 사실 벡터인데, 벡터는 이렇게 수의 집합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통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들의 모음이죠. 변수 값들의 모음이 하나의 벡터가 되고, 사실은 변수는 다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별량에다가 그 우리 케이스 숫자를 곱한 건데, 그래서 이런 벡터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이걸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또 회귀 계수를 또 이해하고, 회귀 분석의 논리를 이해하는 아주 이제 내용인데, 깊이 들어가면
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고 좀 어려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남들이 이해하고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통계를 공부하면 더 깊고 재밌게 통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참고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상관관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거 뭐냐면 이 파퓰레이션이라는데 이게 이제 모집단이죠. 파퓰레이션이 있고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은 이렇게 네모나고 파퓰레이션은 둥글죠. 그래서 여기서 몇몇 개만 뽑아서 이 모집단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표현하는 것들을 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야?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걸 잘. 근데 그거를 샘플 몇 개만 골라서 거기서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모수를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근데 어림짐작으로 맞춰보는 게 통계인데 그래서 우리 이해해야 될 게 모수가 있다. 모수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근데 우리는 샘플은 몇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통계치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계치라 그러고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모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통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기법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평균은 미인이니까 M으로 표시합니다. 샘플에서는 M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파퓰레이션에서는 뮤, 그릭 레터인 뮤. 파퓰레이션은 아주 고귀한 거기 때문에 고귀한 이런 그리스 알파벳으로 표현하죠. 근데 뮤라고 하고 자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내가 좀 이따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표준 편차를 파퓰레이션에서는 시그마라고 해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시그마. 그 다음에 샘플에서는 S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면 분산이라는 게 됩니다. 분산.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라 그러고 요게 시그마라 여기는 S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S가 됩니다. 여기가 S의 스퀘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샘플에서의 분산인데 사실 이제 분산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집단을 알고 싶어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 집단의 사람들의 키는 얼마야? 야 간단하게 말해봐. 평균으로 이야기해. 평균. 예? 그래서 평균이라는 단위나 숫자를 통해서 그 집단을 규정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집단을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균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면 어떤 집단은 평균의 숫자가 딱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단은 평균에는 없고 양쪽으로만 막 숫자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평균을 잡으니까 거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점수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하나의 인덱스 지수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표준 편차기도 하고 분산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공분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 얼마나 같은 방향인지, 얼마나 관계가 높은지, 특히 선적인 관계가 그걸 공분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요때는 파퓰레이션은 시그마 XY라 표시하고 공분산에서는 SXY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요건 이게 다 X가 있어야 됩니다. mean of X 이렇게 변수가 있으면 표시하겠죠. X라는 변수가 있으면 요것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X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게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분산이고 요거는 공분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상관관계는 우리가 R XY라 표시하는데 요 코릴레이션 할 때 R에서 피어슨 R 그래서 XY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는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알게 되세요. 요거는 상관관계는 뭐냐면 표준화된 거다. 표준화돼서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숫자만 보면 딱 알 수 있다. 이게 표준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점수를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어. 그게 표준화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population은 뭐냐? low 이게 RHO low라는데 low XY는 이게 별로 안 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요거를 쫙 이게 다 연결됐어요, 전부 다. 다 연결돼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최종 목적지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요 테이블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가 이 책에 그 챕터에 보면 챕터 13에 페이지 이제 79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떻게 핑커스닝 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이 통계를 배우게 돼서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러다가 80페이지에 가면 테이블 13-1에 요 테이블이 똑같은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 데이터에 우리가 보는 흔히 보는 데이터인데 지금 여기 집단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람이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변수죠.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 변수의 값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데이터죠. 이런 게 우리가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원 데이터고 X라는 변수에 대해서 A의 키는 1이다. B의 키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A의 몸무게는 3이다. 예?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가장 간단한 그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기초 통계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통계는 맨 처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population을 합시다. population이라고 하고 계산해 보면 이게 1, 4, 5, 10 합이 12죠. 이거 썸은 10 이거 합이란 뜻이고 평균이 4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이게 평균이 뭔가 요게 x의 population 이게 x의 뮤고 요거는 y의 뮤겠죠. 뮤 y. 예? 요거는 이제 합이 15고 이제 평균이 5입니다. 그러면 자, 통계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요게 원래 데이터인데 이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이 편차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제거해 준 거예요. 근데 평균으로부터 위에 있느냐, 얼마나 위에 있느냐, 얼마나 아래에 있느냐를 보여준 거죠. 그런 이걸 편차라 하는데, 자, dx라 합시다. deviation x. 그럼 1 4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0, 얘는 4 빼기 4는 0, 4 빼기 4는 7 빼기 4는 3인, 아니 7 빼기 4는 3인데 요거 다 더하면 항상 0이 돼요. 0이 될 때 우리 계산이 맞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 dy는 3 빼기 5 마이너스 2 빼기 5 마이너스 3 10 빼기 5 해서 이게 이제 평균이 편차의 평균은 제로가 되죠. 근데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통계는 주로 요거를 분석을 많이 하고 이걸로 분석을 하면 분석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굉장히 클리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mean centered 데이터라고 그래요. mean centered variable. 그러니까 평균으로 중심 잡힌 그래서 mean하고 다른 말로 mean corrected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거 우리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앞으로 mean corrected 이 무슨 말이냐면 mean을 빼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centered라서 centered는 얘는 좌표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3 여기 있고 4, 2가 여기 있고 뭐 그다음에 뭐야 70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막 이렇게 있어. 얘 평균이 어디 있냐면 평균이 4와 5에 있어. 평균이 4에 있고 5에 있고 여기쯤 평균이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이 평균이 지나가는 걸 여기를 원점으로 하면 요거 센터를 여기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디비에이션 스코어가 돼. 디비에이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00이 평균이 00인 센터가 이제 원점이 00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센터가 뭐냐면 하여간 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 자체가 원점이 되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걸 센터드 데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디비에이션 매트릭스라고 데이터라고 주로 이걸
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분간 이걸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평균을 구했고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려면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요걸 제곱했다가 다시 스퀘어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제곱을 했다가 루트를 씌워줘. 마이너스 3, 9, 0, 3 곱하기 3은 9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한 게 더해서 3으로 나눠졌어. 그러면 요게 뭐냐? 요거를 분산이라 그래. 분산. 요걸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 x의 스퀘어 이렇게 표시를 해. 분산. 예? 요걸 분산해. 이 평균이죠. 근데 요거를 뭐라 분산이라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하고 샘플일 때는 sx 스퀘어라고 쓰면 돼. s 스퀘어라고. 근데 샘플일 때는 3으로 안 나눠주고 2로 나눠줘. n-1이라 케이스 빼기 1에서 그렇게 나눠지겠는데 이거 간단하게 이제 통계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시그마 x라고 합시다. 시그마 x의 스퀘어. 그러니까 이게 분산인 거예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흩어져 있다는 거야.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모여 있다는 거야. 이게 숫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작아지거나 이게 커지거나 하는데 자 그래서 하고 요거는 분산인데 여기는 사실은 다른 숫자로 표시하면 뭐냐면 n 곱하기 분산이에요. 근데 그쵸? n 곱하기 분산인데 다른 말로 하면 sum of square라고 불러. sum of square. 요거 sum of square라고 불러.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우리 통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 분산 말고 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sum of square가 있어. sum of square. sum of square. 자, 이 sum of square x고 이거 분산입니다. 시그마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를 루트로 해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돼요. 근데 루트랑 이게 시그마 이게 제곱이 없어져서 그냥 얘는 뭐냐면 시그마 x예요. 시그마 x 여기 표준 편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한번 스퀘어지기 때문에 루트 씌워준 건데 이게 이제 그 뭐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를 보여주는 숫자겠죠. 그래서 평균이랑 이 표준 편차만 알면 대충 우리가 그 그룹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그룹인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요거는 sum of square y로 구한 거고, 그렇죠? 요거는 시그마 y 스퀘어가 시그마 y 분산이죠. 예? 요거는 그 분산을 뭐라 하냐면 variance라고 그래. variance.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variance예요. variance analysis. ANOVA 하면 analysis of variance. variance가 분산인데 이게 분산, y의 분산이고 요거는 y의 표준 편차예요. 근데 하나 더 남았어. 얘랑 곱해줘. 얘랑 곱해주면 dx 곱하기 dy에 근데 곱해줘. 6, 0. 얘랑 또 곱해줘. 15. 더해줘. 21. 요걸 뭐라 그러냐? 곱한다는 걸 프로덕트라 그러죠. 프로덕트. 요거를 말하는 프로덕트인데 요걸 sum of product xy라 그래. sum of product xy. 근데 프로덕트를 더했다 이거. 더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요거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다시 이거는 이제 샘플일 때는 n-1로 나눠주고 아니면 이게 공분산이에요. 이게 시그마 xy예요. 시그마 xy. 요거는 공분산이다. 이게 공분산이다. 공분산이 이게 크면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일단 양수면 두 개가 양의 방향으로 같이 가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x가 오르면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이런 관계. 반대로 x 값이 커지면 y는 줄어들어. 그런 어떤 역관계가 있으면 요거 숫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두 개가 비슷한 거야. 두 개의 변수가 선적으로 리니어한 선형적인로 굉장히 관계가 깊어. 서로 관계가 밀접해. x가 오르면 y가 반드시 올라야 돼. 뭐 이런 거를 표시해 주는 값이 공분산이다. 공분산 xy.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수학적으로도 가장 재밌고 내가 뭐 기하학적으로도 재밌고 막 이런 개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이게 코베리언스. 이제 코베리언스인데 코베리언스의 정의가 뭐냐면 두 개의 변수가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는지, 예? degree of linear association,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그게 공분산인데, 근데 요거는 요거 보고 요 숫자를 봐서는 이 관계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걸 딱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표준화예요. 표준화 시키면 돼. standardized.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standardized. 표준화를 시키면 돼. 표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표준화는 요 코베리언스를 딱 잡고, 시리즈 코베리언스 잡고 standard deviation x랑 standard deviation y로 각 나눠준 거야. 곱해서 나눠준 거야. 근데 자, 되게 간단해. 근데 그런 표준화 시킨 거야. 얘를 표준화 시키고 싶어. 코베리언스를 샘플로 치면 우리 쉽게 이걸 구했어. 코베리언스 x면은 쉽게 구해. 우리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딱 디비에이션 곱해서 더해서 n-1로 나눠주면 코베리언스가 딱 구해져. 근데 얘는 표준화는 안 됐어. 어떻게 하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 딱 구했잖아 우리가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를 딱 해주면 나눠주면 얘가 표준화가 돼. 표준화가 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 끝이고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1이면 완벽한 선적인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한 반대 방향이 있는 거야. 반대 방향. x가 오르면. 그리고 0이면 뭐냐면 두 개 관계 없는 거야. 관계 없단 말은 뭐냐면 x가 높은데 y 값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x가 낮을 때 x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세상에 아무 관계 없는 거 맞죠? 아무 관계 없다는 게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했는데 다른 비디오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잘 이해해도 통계의 아주 기초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standardized covariance다. 공분산이다. 표준화된 공분산이 상관관계다. 다른 말로 하면 공분산은 상관관계를 unstandardized 한 거야. 얘는 얘는 하여간 unstandardized야. 얘는 standardize. standardize 할 때 항상 표준 나눠준다. 다른 데도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orrelation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하면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써.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correlation 쓸 때 어떻게 하냐면 sum of product xy 21 21이 있고 루트 x의 variance y의 variance 이렇게 쓰기도 해. 이거 근데 같은 거야. 근데 이 얘를 루트 씌어서 얘를 이렇게 나눠준 거랑 얘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 사실은 똑같아. 이게 n-1이 요건 n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n으로 나눠준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도 똑같아. 원래 다 이건 n이 서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코릴레이션 테이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코릴레이션 테이블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으로 해서 통계를 쫙 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통계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행렬을 기초적인 거를 알고 행렬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행렬로 해서 이 상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그게 이제 보면 8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자세히 공식분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이런 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사실 이것만 잘 알아도 통계를 다 대충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행렬 대수학이라고 그러죠.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 대수학을 이용한 선형 대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그걸 이용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선형대수학을 행렬을 이용해서 통계를 설명하려면 그 기초부터 하나씩 이제 한 학기에 걸쳐서 쭉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통계를 행렬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에드핑크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 용어라든지 표기라든지 이게 일반 수학에 쓰인 거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나 숫자 할 때 표현할 때 세 가지 다른 숫자를 표현하는 식인데 하나는 뭐냐면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는 우리가 실수라 그러고 하는데 뭐 하나의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야. 3. 네? 이런 건 스칼라라 그래. 하나의 단독 숫자를. 근데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는 뭐냐면 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 4 요게 벡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모아놓고 표시해놓고 하면 이걸 또 요걸 해서 요거를 A 벡터라고 합시다. 우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걸 A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물리학에서나 다른 수학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제 벡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왜냐하면 벡터는 방향성이 있고 나갈 방향성이 있고 크기가 있는 걸 벡터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통계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벡터가 돼요. 근데 이거 A의 벡터로 하자. 여러분 되게 간단해지는 게 숫자가 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A 벡터. 근데 벡터라는 거 뭐겠어요? 근데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벡터예요. 근데 1, 4, 7. 1, 4, 7을 모아놓으면 그래서 1, 4, 7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벡터예요. 근데 자 무슨 벡터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x라는 x를 표현해주는 변수 x를 표현해주는 벡터라 해서 사실은 이거는 변수 x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벡터는 뭐냐면 통계에서는 벡터는 variable이에요. variable. 그러니까 값을 variable의 값들의 모음이죠. 값들의 모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벡터예요. 근데 이건 x 이것도 하나의 벡터. 3, 20도 벡터. 우리는 앞으로 뭘 이용하느냐. 이걸 주로 이용할 건데 이거는 x의 디비에이션의 벡터. y의 디비에이션의 벡터. 이게 x의 벡터가 되고 벡터와 벡터를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벡터 하나에 벡터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퉁쳐 갖고 하나의 D라는 매트릭스 만들기. D로 표현하고 싶어. D는 이렇게 -3, 0, 3, -2, -3, 5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거를 행렬이라 그래. 매트릭스. 자 일단 여기까지 아시면 돼. 근데 여기까지 알면 근데 자 우리 보면 이게 행렬인데 통계라는 게 행렬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가 모양 자체가 행렬이니까 그리고 변수는 다 벡터니까 그래서 벡터와 H 이해하면 계산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 벡터를 표시할 수 있어요. X 벡터, Y 벡터 이거는 뭐 디비에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연산 법칙 있죠. 근데 이 벡터나 매트릭스도 연산의 법칙이 있어요. 연산 법칙. 연산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A 플러스 B 하면 그냥 뭐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벡터는 벡터의 더하기, 벡터의 덧셈, 벡터의 덧셈 간단해.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4, 7이 있다. 근데 뭐 덧셈이나 뺄셈이 마찬가지예요. 뺄셈 어떻게 하면 여기 내가 4를 빼고 싶다. 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주면 돼. 항상 -3, 0,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새로운 벡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쓸 때는 요게 지금 나는 x의 벡터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x의 벡터에서 x의 미인되는 내가 벡터를 만들어서 뺐더니
디비에이션 x라는 팩터가 나온 거죠, 근데. 예? 디비에이션 x라는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매트릭스 행렬도 덧셈 뺄셈이 있어요. 행렬 덧셈 뺄셈. 행렬 덧셈 뺄셈은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아니지. 뭐 1, 4, 7이라는 게 있는데 3, 2, 10. 요거는 뭐 전체 우리가 뭐 전체를 x라는 매트릭스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a라는 매트릭스 하자라고 우리 이런 식으로 나누죠. 얘를 a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다 합쳐서 얘네들을 나는 이런 걸 빼주고 싶어. 4, 4, 4, 5, 5, 5, 5를 빼주고 싶어. 예? 그럼 뭐가 되겠어?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빼서 넣어주면 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 0, 3,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예? 그럼 이게 요 매트릭스죠, 근데. 예? 이게 디비에이션 매트릭스, D라는 매트릭스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매트릭스 덧셈 뺄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간단한 식을 표시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예? 전혀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벡터 곱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 곱. 다른 그 비디오에서도 설명했는데 벡터 곱 그 설명 내가 좀 틀렸는데 이번에 자세히 알다 보니까 벡터 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dot product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하여간 이걸 갖다 대부분 내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내적. 요거는 이제 외적이라고 불러요. 예? 예, 이제 외적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안 다루고 내적, dot product라는 개념으로 내 벡터 곱을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세요. 내적이 많이 나와. 내적은 뭐냐면 내적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그 내적은 이런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우리 꼭 곱하기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이거를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벡터는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A, B 이렇게 그쵸? A라는 벡터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걸 눕히기도 해 옆으로. 예? 그럼 A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 하면 이거를 A 다른 수학 책에는 트랜스포즈도 해. 트랜스포즈 변화는 트랜스포즈를 표시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이걸로 표시할 거예요. 근데 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자, 내가 이렇게 표시할 건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눕혔다는 거지. 눕혔다는 같은 거를 눕혔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벡터 곱 내적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적 곱 만약에 A라는 B를 곱할 때 항상 하나는 눕혀요. 근데 하나는 눕혀. 예? 그러니까 A를 A 눕힌 거랑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표시해.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뭐냐 A 트랜스포즈고 요거는 원래 A인데 dot product는 꼭 이렇게 표시해야겠네. 크로스 프로덕트는 X가 있지만 이렇게 쓴 거를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리고 이걸 줄여서 그냥 A 이렇게 쓰기도 해. 예? 자, 이걸 내적이고 dot product인데 dot product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거다. 다른 거 이 B라는 게 있다. 그럼 여기 C, D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 여기 약간 위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로 모으는 게 내적이에요. 하나의 숫자로 모아. 이 곱하기에서 숫자를 모아. 에? 이런 걸 내적이라고 해요. 하나의 숫자가 되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학생은 많이 했던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라는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걸 우리 dy죠. 근데 dy라는 게 있는데 내가 dx랑 dy를 벡터 곱을 하고 싶다. 벡터 곱을 하셨다면 다 풀어져. 이게 dx인데 그냥 우리 그냥 안 쓰고 이걸 트랜스포즈 했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근데 항상 이렇게 표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아니지 dx는 얼마였어 근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 3 이렇게 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0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21이다.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걸 벡터 곱이라고 해요. 벡터 곱. 벡터 곱은 자, 벡터 곱 요거잖아요, 지금 요게. 요게 sum of product라고 그랬는데 요게 벡터 곱. 그러니까 벡터 곱은 이 벡터 곱은 sum of product야. 이게 자체가 있잖아. sum인데 product하고 sum 했잖아요. 근데 이 sum of product. 그래서 벡터 행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벡터 곱인데 내적은 통계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sum of product에 근데 sum of product가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sum of product라는 게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벡터 곱 내적이라는데 내적의 의미가 뭐냐면 내적은 두 개의 이렇게 벡터가 서로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 다른 말로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시해.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에 얼마나 많이 투영될 수 있는지 이 프로젝트 한다 그러거든. 나중에 이 프로젝트 보여줄게. 얼마나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게 이 내적이에요. 근데 꼭 곱이에요. 근데 자 그래서 dx랑 dy를 이렇게 벡터 곱하면 뭐가 나냐면은 sp가 나와. spx sum of product.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떨까?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뭐 마이너스 3 0 3이 있는데 이거 뭐야 dx 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얘가 그 자신과 벡터 곱을 하고 싶어. 그 자신과 곱하기를 하면 할 수 있겠죠. 트랜스포즈해서 하면 돼.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이것도 곱하기 어떻게 하면 얘 곱하기 얘 9 더하기 0 9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이 뭐야? 18이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dx times dx 뭐라고 쓰네요? 프라임 그다음 자신의 벡터와의 곱은 뭐냐면 sum of square는 다른 말로 하면 분산에다가 앞에다 n을 곱해준 거예요. 근데 분산에다 n을 곱해준 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분산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기랑 곱한 거는 분산, 나는 그 디비에이션끼리 곱한 거는 공분산이랑 관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산과 공분산은 벡터 곱이에요. 벡터 곱이 이 분산 공분산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적은 거를 딱 해놓으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디비에이션 구해서 dx랑 뭐 dy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요 벡터니까 이렇게 모든 변수는 벡터니까 예를 들어서 dx로 벡터 곱을 하면 얘는 뭐가 나왔냐면 sum of square x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dx랑 dy를 dot product 곱하기 두 개 있을 때 곱하기 하면 dx dy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 하면 뭐냐면 sum of product x가 나온다 이거지. xy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sum of product는 뭐냐면 n 곱하기 covariance x and y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걸 나갈 수 있느냐? 매트릭스 곱셈, 행렬곱도 있어요. 행렬곱도 내적을 이용한 행렬곱인데 행렬곱이라는 게 A, B, C, D라는 게 있고
이거 뭐야? 매트릭스죠. 이거는 벡터 있고 벡터 있기 때문에 E, F, G, H라는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걸 2x2라 그러고 이걸 또 2x2라 그러는데 상관없어. 이게 길어도 상관없어. 근데 요거 두 개가 맞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 2x2라는 게 나와. 뒤에 2x2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A와 C를 E, F를 벡터 곱한 거야. 근데 얘는 얘 여기서 딱 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얘는 뭐냐면 B 곱하기 E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AE 더하기 CF의 얘기는 얘는 BD 얘는 BD라는 거랑 그 다음에 EF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래서 얘는 BE 플러스 DF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얘는 AC GH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AG 플러스 CH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마지막으로 얘는 뭐냐면 BD GH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 곱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맥센스해, 그렇죠? 그래서 BG 플러스 DH 이렇게 하면 하나의 매트릭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응용을 해봅시다. 자, 이건 아까 했고 지금 칸이 막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면 자,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어.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이걸 요거를 내가 D라는 매트릭스라고 부릅시다. 근데 요게 디비에이션 매트릭스죠. 두 개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D를 그 자신의 매트릭스랑 곱하고 싶어. 곱하면 여기 트랜스포즈 해줘야 되는데 트랜스포즈해서 내적 곱을 해주고 싶어. 멀티곱.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걸 D를 옆으로 눕혀야 돼. 눕히면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2 곱하기 3이라고 불러. 얘를 2 곱하기 3 행렬.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을 때만 곱하기 할 수 있어. 그리고 결과물은 뭐냐면 얘랑이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2x2가 돼. 2x2. 그러면 2x2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3, 0, 3. 그 자신과 그 자신을 곱한 거야. dx랑 dx만 곱한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딱 이게 뭐냐면 이게 dx 곱한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18이 된다고. 여기가 뭐냐면 사실은 sum of square x가 나와. 여기는. 응? 그다음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가 되면 얘는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dx 타임스 dy가 돼. 네? dx 타임스 dy. 그래서 얘는 sum product xy가 나온다. 그래서 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여기 똑같아져. 근데 얘는 어차피 얘는 같아. 내용이 얘는 이제 아까 이거 뭐라 했었는데 얘는 얘 곱하기 얘거든. 근데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똑같아.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는 똑같아. 마이너스 3.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3 0 3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dx에다가 또 dy를 곱한 거야. 얘가 그래서 다 더한 거죠. 근데 얘도 근데 얘는 같아. 시메트릭하다 그래. 여기는 뭐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가 이렇게 꼭 벡터 곱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sum of square y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저건 뭐냐면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줄 할게 이제
우리 요걸 알았으면 요거 같은 거예요. sum of product는 n 곱하기 공분산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D라는 매트릭스가 있다. 그래서 D를 자체를 dot product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매트릭스 되는 거야. 이런 매트릭스. 근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여기 sum of square x, 여기는 sum of square y, 여기는 sum of product x and y, 예? sum of product y and x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르게 표시해주면 다 n을 해줘도 돼. 예? n, 예? n 곱하기 population은 건 n 곱하기 x의 분산이야. 잠깐만 뭐야 이게? x의 분산이야. 예? variance n 곱하기 얘는 y의 분산이야. 그렇죠? y의 variance. 얘는 n 곱하기 x 공분산이야. x and y. 얘는 n 곱하기 얘도 공분산이야. n은 앞으로 빼주면 응? 그래서 요게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 유명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걸 코베리언스. 요걸 베리언스, 코베리언스가 돼. 예를 들어서 변수가 Z도 있고 Q도 있고 P도 있고 막 많다고 생각해 봐요.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면 얘가 지금 변수가 많아. 그쵸? 변수가 많아. 그러면 얘는 이게 케이스가 100개야. 어? 100개 곱하기 변수가 10개야. 응? 얘는 그러면 옆으로 누웠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100이 되거든. 근데 같으니까 곱할 수 있고 결과는 10 by 10이 나오는 거야. 근데 10 by 10이 나와도 가운데는 첫 번째 변수의 variance, 여기는 두 번째 변수의 variance, 세 번째 가운데는 다 variance가 나오고 여기는 각각의 두 번째 거와 첫 번째 거간의 covariance,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covariance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한다? 이걸 covariance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거를 각각을 또 관계되는 걸로 나눠줘. x의 스탠드 디비에이션과 y의 스탠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면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야. x와 y에 관한 코릴레이션. 이건 시메트리야. 똑같아져.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x의 코베리언스와 x 스탠드 디비에이션, x 스탠드 두 번 나눠줘. 두 번. 왜냐면 얘는 다른 게 표시하면 xx거든.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를 자기 자신을 코베리언스니까 두 개 다 나눠지. 관련된 편차 나눠지는 뭐다? 얘는 베리언스가 되고 얘는 이제 베리언스가 되는 거야. 똑같아. 아니 얘는 1이 돼. 1. 얘는 1이야. 무조건 가운데는 다 1이 되고 여기에 correlation XY가 되는 거야. 그냥 correlation X and Y. 더 있으면 correlation XZ.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correlation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82페이지까지 한 거야. 82페이지까지. 82페이지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다음 보면 막 그래프가 나오고 막 하는데 그다음에 기하학적으로 벡터의 그림으로 해서 통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y tuned.